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일과 개인적인 관계의 비중에 대한 사연인데요. 일과 개인적인 관계의 비중은 어떻게 조율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저의 경우 일의 성과나 성취에 몰입하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나도 궁금하네. 네, 얼마큼 해야 될까요? 그러게. 근데 이게 저는 읽으면서 뭐의 문제일까? 이렇게 이분으로 돌아가 보면 네. 다른 사람들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어요. 이게 어떤 성향의 문제인 건지 성향의 문제죠. 성향의 문제인가요? 성향의 문제죠. 이게 본인은 서운하게 할 생각이 아마 없었을걸요? 본인은 서운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네. 자꾸 서운하대. 네. 완전히 당황스럽지. 특별히 딴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힐 생각이 없었거든.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MBTI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MBTI 네. 유형에 보면 그 4가지 선호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T형, 사고형들. 세 번째. 네, 사고형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굉장히 일이 어떻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관심이 많고, 일과 사람 연결돼 있으면 사람은 좀 떼고 일만 따로 떼어서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T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쩜 저렇게 냉정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우리 일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일을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T. 그래도 사람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감정형 F. 그게 저는 F인가 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네. 일이 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다 콕 집어서 얘기를 못하고 둘러둘러 얘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T형들이 그런 사람 싫어해. 싫어해?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하지 네. 왜 얘기가 이렇게 돌아서 돌아오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F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아프잖아. 그렇지. 두 눈 똑바로 또 그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게 되게 마음 아프고 상처를 줄까 봐 조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똑같이 이 피드백은 주고 싶어. 그런데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그 사람의 성장 발전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난 기꺼이 줄 거야. 이게 T. 성장 발전을 기대하지만 이 말 듣고 상처받는 건 내가 너무 괴로워. F. 유희열 같은 스타일 저는. 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 보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 평가를 보게 되면 T형이 하는 심사평가, F형이 하는 심사평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그 참가자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죠.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얼만큼이냐 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T형한테는 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관계가. 네네네. F한테는 그 정도는 해야지 되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T형을 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T형들이 관계를 얼만큼 신경 써야 될까요? 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살피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줄 때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를 할 때, 아니 내 말에서 뭐가 상처가 됐단 말이지?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이상 신경을 쓰라고 하면 과도하게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네. 일과 관계에서 관계를 얼만큼 신경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양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양에 대해서 T와 F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네. 더구나 상대가 F일 경우는 더더군다나 다르다. 네. 있겠죠. 나는 넘치게 줬는데 상대는 아직까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네. 이분이 이제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분이 네. 내가 타고났으니 나 어쩌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이런 그 관계를 조금 더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T는 나의 T형 유형의 그 성향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F는 F대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해야지 되는 거지. 왜? 나도 내가 딴 사람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원래 유형이에요를 이해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나하고 다른 유형의 사람도 그 사람의 기대와 요구가 이해받고 싶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뭐예요? 유형대로 사는 거, 타고난 성향대로 산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나하고 다른 유형을 내가 좀 잘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추가적인 에너지가 들은 거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분은 약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 순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타고난 거지만, 네. 타고난 걸로 인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네.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러나 얘가 노력으로서 네. 어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네. 좁히는 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 유형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조절. 내 유형은 원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만 따지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따지니까 딴 사람들 되게 불편해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지. 네네. 표현을 할 때. 네네네. 네, 그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자기 이해 먼저,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 네. 결국 우리가 MBTI 이런 테스트, 성향 테스트를 네. 받는 것도 네. 목적 자체가 물론 나를 이해하자는 것도 있지만 네. 후자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더 네. 효과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아, 이분께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해보면 결국 이제 회사에서 만나서 일하는 동료들이 그 회사에서 한번 만나서 땡. 이런 관계들이 아니고 요즘 이직들도 많고 하잖아요. 혹은 한 회사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면서 또 성장에 버팀목이 돼주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네. 잘 만들어가는 건 네. 중요할 것 같고 네. 이분도 네. 자기 성향을 잘 네. 이해하고 네. 그죠? 네. 마지막 제 코멘트는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략이 짜여졌다 할지라도 싫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호감이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이 한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면 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